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중학교 생활 두 번째 중학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먼저 살펴볼게요. 교과별로 과목이 구분이 됩니다. 과목별로 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각각 다른데요. 이 중학교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학기 말에 학업 성취도가 나갑니다. 학업 성취도가 나가는 과목은 A, B, C, D, E 이렇게 5개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나 페일 이렇게 표시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가 보통 패스페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학교마다 과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배우는 교과를 먼저 살펴보면요. 국어 교과에서는 국어가 있고요. 영어 교과에서는 영어가 있습니다. 네, 수학 교과에서는 수학이 있는데요. 이 국영수 3개의 교과가 보통 단위수가 제일 많고요. 즉 일주일에 배우는 시간이 가장 많고 지필평가를 보통은 2회 모두 실시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1회고사 그리고 기말고사를 2회고사라고 하는데요. 2번 다 실시하고 또 이제 수행평가도 반영을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도덕 교과에서는 사회, 역사, 도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년마다 좀 배우는 과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과 3학년 때 사회를 배우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역사, 그리고 도덕은 좀 유동적이라서 뭐 1, 2학년 때 배우는 경우도 있고 1, 2, 3학년 모두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역사, 도덕 교과 같은 경우에는 도덕은 지식적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다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를 보통은 봅니다. 1번 내지 2번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가, 정보 교과에서는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이렇게 3개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정보는 1학년 때 배우고요. 뭐 기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행평가 100%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봅니다. 1회에서 2회 정도 지필평가를 보고 역시 수행평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체육이나 예술, 이 교과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이 있는데요. 체육, 음악, 미술은 지금 위의 과목들과 다르게 A, B, C 3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는 보지 않고 수행평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양 교과에서는 환경, 뭐 진로와 직업 같은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패스 페일로 표시가 돼요. 이런 선택 과목은. 근데 다만 한문만 성취도가 나갑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 중학교에서 평가는 1학년과 2, 3학년이 다른데요. 먼저 1학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시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학년제에서는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험을 정기적인 시험을 보는 대신 교과별로 과정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이 과정평가가 수행평가예요. 네, 수행평가. 그래서 수업 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수업 시간 중에 그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든지 과제를 하는 그 과정을 평가한다라고 해서 과정평가라고 부릅니다. 평가 내용은 성취도가 나가지 않겠죠.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행평가도 뭐 점수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 학생이 어떻게 뭘 했는지 서술형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통지표에 다시 말하면 성취도 A, B, C, D가 나오지 않아요. 미표기고요. 네, 서술형으로 나가는데 사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썼던 건데요. 이렇게 뭐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이해함. 논술형 평가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를 밝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논술함. 그러니까 뭘 했는지 이 과정평가 내용이겠죠. 이거는 논술형 평가를 했는데 얘가 뭘 썼다. 그리고 학생회장 포스터 제작과 과정평가에서 쓰레기통 설치, 화장실 휴지 비치 등을 공약으로 정하고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것도 과정평가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가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이 학생이 그래서 사회 시간에 공부를 잘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학생은 잘하지 못한 학생이에요. 보통 이제 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용이 길어집니다. 보통은 내용이 길어져요. 보통 이제 부정적인 말을 과세 측의 담당 선생님이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써줄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만약에 정말 잘했다 이 학생이 이러면 뭐 정부 형태를 잘 구분하고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단순히 이해한다고 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음 이런 식으로 조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좀 많고 굉장히 뭐 매우라든지 잘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서 이 학생의 그 특기사항을 서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평가, 이런 과정평가의 내용도 그냥 뭐뭐 했다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들어서 잘했는데 너무 이 내용의 문장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이 좀 더 들어가고요. 뭐 포스터는 단순히 제작했다가 아니라 포스터의 구성이 굉장히 참신하고 뭐 포스터를 이제 보고 학생들이 독립평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실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1학년은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저처럼 뭐 사회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사회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사실 그래서 영어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면 중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사회 시간에만 만납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에 대한 성취도는 사실 담임 선생님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이 교과 선생님과 상담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미리 그래서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수학 교과 선생님한테 물어서 또 이렇게 알아보시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교과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해도 돼요. 네. 이 꼭 담임 선생님과 할 필요는 없고요. 중학교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2학년과 3학년 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학년과 3학년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같이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이렇게 평가 비율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예시를 든 거고요. 과목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과목마다. 그래서 뭐 1회고사를 본다, 2회고사를 본다 하면은 반영 비율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요. 수행평가는 어떤 영역을 보는지 그리고 퍼센트가 있고 이게 이제 100%로 합산이 돼요.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쳐서 학업 성취도가 A, B, C, D 이 중에서 하나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쳤을 때 90점 이상이면 네,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그 다음에 50점 이상이면 50점 이상은 아니네요. 네, 그 이하는 네, 60점 미만은 E로 표시가 됩니다. 지필평가는 학기당 1회에서 2회 실시를 하는데요. 즉, 한 번만 보는 경우도 있고, 2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본다 하면은 1회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때 본다, 학기 말에 본다 하면은 2회고사예요. 그런데 뭐 국영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이다 이러면 시험을 한 번만 볼 수도 있어요. 네, 시험을 2회고사 한 번만 보고 나머지는 수행평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는 중학교는 이 객관식 선택형 50%고요. 서답형, 서술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 서답형이라는 거는 서술형은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예, 답을 문장으로 쓰는 거를 서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이 합쳐진 용어예요. 단답형은 단어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서 낼 수 있는데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시험을 보면은 이 서답형 평가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암기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 외에 실시를 하게 되면 이거를 그 학생이 직접 한 건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해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 자료 조사는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수행평가 자체는 수업시간 중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유형은 교과마다 과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회에서 하는 평가를 좀 예를 들면 뭐 글쓰기 이거는 논술형 평가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평가 이건 문장으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질문에 답하기 이거는 구술이에요. 말로 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답하는 걸 보고 채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PPT나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유형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 평가인데요. 네, 마인드맵이나 연표, 뭐 타이포그래피 이렇게 좀 배운 내용을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림이나 아니면 그래픽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 탐구는 뭐 과학교과에서 많이 할 텐데 실험이나 보고서 작성. 그리고 예체능은 그 평가 자체가 네, 음악이면 뭐 악기나 가창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각각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요. 수행평가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평가에 뭐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지필평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필평가,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문제를 내요.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수업 태도를 좀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과서를 기본으로 완전하게 학습해야 한다라고 써놨는데 가끔 보면은 교과서는 보지 않고 문제집만 열심히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은 채 문제집만 푸는 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당장은 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마지막에. 근데 수능 시험이라는 것도 결국 이 개념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응용하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모른다면 이걸 모른 채 문제만 푼다면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왜 봐야 되냐? 제가 사회를 예를 들어서 보면요.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의 분류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교과서를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법을 규율한 영역이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구나. 근데 뭔가 국가와 관련된 게 공법, 그 다음에 개인과 관련된 게 사법,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중간적인 성격의 사회법.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좀 구조화시켜서 설명을 해줘요. 얘들아, 법은 이렇게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 예. 그런데 이 공법은 국가와 관련 있는 거야. 국가기관과 관련 있는 거야. 사법은 개인 간의 뭔가 문제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국가기관과 관련된 공법이 있고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법을 사회법이라고 해. 근데 이 사회법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건데 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 간의 영역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법의 성격은 공법의 성격도 있고 사법의 성격도 있어. 모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에 그렸어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은 교과서에 내가 한번 구조화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이렇게 알고 다시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체크하지 않은 채 문제집만 푸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서답형 평가, 중학교에서는 서답형 평가의 비중이 높은데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암기하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그 언제 그 많은 과목을 암기하겠어요. 네,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되는 단어,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 1학년 때 잘 안 하다가 갑자기 2학년, 3학년 때 수업 태도를 좋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수행평가 대비 방법입니다. 일단 학기 초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가요. 수행평가 안내문 가정통신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항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과정중심 수행평가다 하면 1학년인데요. 1학년은 이렇게 시험이었고, 네, 어떤 수행평가를 하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 사회과 어떤 성취 기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거 딱 보시면 사회는 논술형 평가를 하고 이게 뭔가 정보 형태에 대해서 글쓰기 평가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실시를 하는데
만약에 가정통신문에 어떤 내용의 평가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가정통신문이 보통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알림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학교 알림이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보면은 보통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유형의 수행평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초등학교 때처럼 색연필, 사인펜, 풀, 가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물함에 그냥 넣어 놓고 수행평가 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그 수업 시간에 하지만 자료조사는 집에서 해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잘 하는지 꼼꼼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알림인데요. 그냥 학교 알림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떠요. 그러면 여기 자녀의 학교를 입력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입력을 하면 이런 여러 항목이 나오거든요. 네, 이 중에서 교육 활동에서 교과별 진도 운영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회 과목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사회 과목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 받아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평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과목별로. 그래서 어떤 수행평가를 몇 퍼센트 반영하고 시험의 반영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학교 평가, 성적 통지표로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예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기재가 됩니다. 다만 서술형으로 기재가 됐을 때 자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고요. 필요한 경우는 교과 선생님과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부터는 지필고사 후에 성적 통지표가 가정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전달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미리 가입을 해두시면 여기서 자녀의 성적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 통지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과목이 나오고요. 그 학생이 받은 원점수,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학생이 90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과목 평균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사회 과목의 전체 평균이에요. 네, 전체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가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데요. 표준 편차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평균의 학생들이 많이 가까이 막 분포돼 있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아집니다. 네, 평균에 가까우면 표준 편차가 작아져요. 근데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평균에서 널리 분포돼 있는 거예요. 즉,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표준 편차가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네, 사회 같은 경우는 18.4가 나왔는데 이걸 봐도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성취도죠. 그래서 얘가 성취도가 뭐냐? A, B, C, D 중에 중학교에서는 얘는 A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게 전체 학생 수, 그 수강자 수가 학생 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학생은 100점 만점에 90점이네. 이 성적은 물론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쵸? 90점이면 굉장히 잘했고 성취도도 가장 높은 A가 나왔어요. 그럼 과연 이 학생이 정말 잘했느냐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건 절대적인 점수. 물론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데 사실 고등학교 가면은 또 상대평가거든요. 등급으로 나뉘어요. 그럼 이 학생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갔다면 몇 등급 나오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이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등수를 알아야 돼요. 얘가 그래서 172명 중에 이 사회 과목이 몇 등이지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면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만 있으면요. 몇 등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창에 내신 등수 계산, 등수 계산 이렇게만 치셔도 나와요. 그러면 자기 원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학생 수 나온 거 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기 눌러요. 그러면 이 학생의 등수가 몇 등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등수는 44등이고 100분위로
따지면 73.04%보다 높다. 즉 다시 말해서 상위 27%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굳이 따지자면 얘는 27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27%면 뭐 이렇게 봤을 때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172명 중에 44등이고 27%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학생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게 등급으로 매겨진다면 얘는 내신 4등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은 전체 4%고요. 2등급이 11%, 그 다음에 3등급이 23%까지거든요. 지금 23% 안에도 못 들었기 때문에 4등급이에요. 그럼 내신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이면 중간 정도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점수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도 좋아요. 특히 뭐 사회, 제가 가르치는 사회보다는 영어, 수학, 국영수는 한번 이렇게 돌려봐서 단순히 90점이고 A 나왔다고 잘했다가 아니라 등수를 한번 계산해서 정말 얘가 상대적으로도 잘하는지 확인하면 아마 좀 더 자녀의 학업 성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